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로 풍물을 치고 있는 덕이덕이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같이 소고 만들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영상에서 잠깐 소개되었던 우리 이한울 씨를 모시고 오늘 소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하늘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소고 만드는 이한울입니다. 네, 저는 소고를 취미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본업은 바리스타입니다. 옛날에 고창동학 전수관에서 연수생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 은퇴하고 소고만 만들고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소고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먼저 이 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통이 쓰이죠. 원래는 곡물을 거르는 거지만 저희는 이 쇠를 떼고 이 통만 씁니다. 전통시장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채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구 가죽을 엮을 실들까지 색상의 실들이 있고요. 손잡이 소고를 만들 거라면 이 손잡이는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손잡이를 만드는 게 사실 소고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그래서 손잡이를 만드는 건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는 이건 손잡이인데 이런 나무는 어디서? 일단은 이 나무는 고창농학 전수관에서 구한 거고요. 이건 잘라놓은 단풍나무를 제가 주워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아무 나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딱 잘라봤을 때 단면이 매끄러운 나무가 있고 뭔가 약간 스펀지 같이 뭔가 뽕뽕뽕 구멍이 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풍나무나 향나무, 박달나무 이런 단단한 나무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나무 잘라놓은 게 꽤 있어가지고 쉽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나무가 이게 쓰기에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그냥 잘라진 오래전에 썩은 나무인가 그게 좀 잘라보기 전까지 몰라가지고 이게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단단해야 됩니다. 손잡이가 있고 끈 소고를 만드실 거라면 손잡이는 없어도 됩니다. 가죽을 재단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죠. 이거는 제가 가죽 재단할 때 그 구멍 뚫을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반 종이를 4번에서 5번 정도 접으면은 이렇게 32개의 줄이 나오는데 이걸 사용해서 구멍 뚫을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들, 나무를 자르는 데 필요한 공구들이 있고요. 반드시 나무 자르는 작업 같은 하실 땐 꼭 장갑을 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통을 손질할 때 이 안에 박힌 목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니퍼나 벤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채통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바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사람의 힘보다 더 세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아이스 이런 걸 어디서? 마켓이야. 근데 아마 철물점에 가도 팔 겁니다. 이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소금만 만들려고 이걸 사는 건 좀 아깝긴 하겠지만 여러 개 만드실 거라면 하나 갖고 있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제 채통을 뭔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겉에를 태워요. 태울 때 사용하는 거고요. 토치가 있고 록타이트 401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우리 가장 좋은 친구고요. 붙일 때 강력 접착제예요. 얘를 사용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상을 녹여서 얘가 붙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장갑을 낀 채로 흐르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해요. 왜 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붙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닿으면은 그냥 굳어버려요. 그래서 물로 적셔서 떼면 되는데 만약에 붙은 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잡는다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손잡이를 박을 드릴, 커터칼, 가위, 테이프 재료가 되게 많네요. 이렇게 널브러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는 지금은 쓰지 않는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색깔 코팅도 해주고 색깔도 입혀주고 뭔가 이 벌레들부터 보호하는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용도로 이렇게 기름을 한번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인두 가죽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송곳을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가죽이 좀 두꺼워서 안 뚫린다. 송곳을 달궈서 뚫으면 훨씬 잘 뚫려요. 근데 얘는 전기를 이용해서 계속 달궈진 상태의 송곳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얘는 붓가죽도 쉽게 뚫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가죽이라도. 다만 얘도 좀 위험한 도구고요. 이 고창농학 책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가죽을 엮을 때 이렇게 고정을 시켜두는 용도예요. 근데 왠지 고창농학 책을 쓰면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고창 소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창농학 책을 쓰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나중에 가죽을 다 엮고 이렇게 말리기 전에 가죽이 예쁘게 붙으라고 이렇게 감아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청을 잘라서 쓰고 있고요. 이런 게 없으시면은 청테이프 같은 걸 테이프로 붙여 놓으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테이프 잔여물이 좀 남아가지고 나중에 떼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소청이 풍물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소청이 있겠죠. 짜투리 소청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채통을 손질할 겁니다. 채통에 따라서 다른데 얘는 좀 손질하기가 힘든 애예요. 안에 못이 하나가 박혀있는 애가 있고 이게 스테이플러처럼 이게 U자형으로 박혀있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좀 빼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얘 왜 힘드냐? 얘는 그냥 잘 딸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끊고 하나씩 뽑아줘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소고 만드는 거는 다 이런 노가다의 연속입니다. 한 세 가지 종류의 노가다를 한 번에 하는 게 소고 만드는 거예요. 안에 밖에서 나오지가 않네요. 채통도 뭐 고르는 뭐 안목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일단은 크기를 보고요. 근데 보통 크기가 이거보다 한 치수 작은 거랑 한 치수 큰 거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크기도 보고 일단 겉에 무늬를 봅니다. 태웠을 때 얘는 좀 신기하게 두 가지 무늬가 같이 있는데 보시면은 좀 더 진한 부분이 있죠. 결대로 태웠을 때 얘는 줄무늬처럼 타고 얘는 약간 산 풍경 같은 그런 것처럼 타는데 저는 이런 줄무늬 같은 문양을 좀 더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문양을 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한 가게에 갔을 때 채통을 이렇게 많이 구비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가게에 있는 걸 다 사요. 보통 시장 가격 얼마나 하세요? 정읍이나 고창을 가면은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요. 서울은 좀 더 비쌉니다. 광장시장이나 경동시장은 하나에 13,000원 정도 하고 신당동 중앙시장을 가니까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트럭에 제기동이나 저기 외대 오는 굴다리 가면은 트럭에 이렇게 차장수 아저씨가 파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천차만별이에요. 20,000원까지 부르는 거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고창이 제일 싸고 일단 그걸 많이 써서 그런지 고창시장에 이거 파는 가게가 한 3개쯤 있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찾은 바로는 광장시장, 경동시장, 중앙시장에 딱 한 군데씩밖에 없었어요. 그럼 보통 그 평균적으로 한 10,000원 조금 넘어가게. 네, 13,000원, 1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나를 사면은 보통 2개쯤 만드니까 소고 만드는데 드는 채통값은 한 7,500원, 7,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절반으로 쓰면은 2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두꺼운 거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하나에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그래도 나중에 좀 남은 부분이 좀 얇으면은 고깔 속으로 좀 쓰기가 힘들긴 한데 그거는 이게 채상 속으로 만들 때는 좀 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채상 속으로 만들 때 쓰기도 합니다. 한 바퀴 좀 돌았어요. 네, 다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쉽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만 잘라줍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나중에 톱질을 가운데 언저리를 하겠죠. 톱질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나중에 톱질을 한 다음에 얘는 잘라내면 됩니다. 엇갈려 놓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일단 1차 손질은 끝이 납니다. 1차 손질이 끝난 거죠. 네, 이제 이거를 잘라야죠. 네, 다음은 이게 채통을 자르기 전에 톱으로 자를 그 길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채통의 두께가 14cm 정도네요. 소고를 만들 거예요. 소고의 적당한 두께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14cm니까 7cm짜리를 2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너무 얇으면은 이게 잡을 때 이게 폰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힘을 딱 폈을 때 대충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두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얇은 애를 잡으려고 이렇게 총을 좀 더 구부리면 힘을 좀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부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손잡이 속어도 마찬가지. 딱 놓고 한 7cm 정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는데 채통이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면이 다 이게 14cm인 게 아니라서 또 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기준점으로 쓸 면을 잡고 7cm 지점마다 칠을 해줘요. 얼추 7cm가 돼요. 이게 채통도 이게 하는 데마다 두께가 좀 다르더라고요. 12cm인 채통도 있고 사실 이 채통을 만드는 사람들은 얘를 소고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면은 하나밖에 안 나와서 조금 아깝긴 해요. 안녕하세요. 저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가 여기서 소고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하이에나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 자기에게 떨어질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나타나는 아주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선을 다 이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대충 톱이 지나갈 길만 표시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르러 가볼까요?
채통을 자를 건데 그 전에 먼저 안쪽을 불로 한번 태워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잘라서 쑥 풀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탁 퍼져가지고 나중에 고정시키기가 훨씬 더 힘들어져요. 고정된 상태로 안을 태워주면은 얘가 거의 이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붙일 때 훨씬 정신적 스트레스가 덜해요. 안을 먼저 태워줄게요. 네,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이제 잘라줍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 톱질을 하다가 얘가 힘을 잘못 줘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톱질 잘하는 요령 있나요? 많이 해보면 됩니다. 그냥 살살 하세요. 저는 이걸 쓸게요. 저는 이 모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별 모양 말씀하시는 네.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아마 저거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얘를 풀렀을 때 얘가 다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네, 안에 지져서 그래요. 지지면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보통 손담이 소금 만들 때 좀 더 작게 만들어서 6cm, 25cm 정도 하는데 딱 28cm네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제 또 톱질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얘가 좀 평평하죠? 그리고 평평하고 여기도 좀 평평하죠?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자르고 이런 구멍도 없으면 좋겠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자르면 되는데 얘는 딱 이 부분, 얘가 있는 부분 여기를 구멍만 잘라주겠습니다. 얘는 이쪽 구멍 앞으로 바로 자른 다음에 그러면은 이쪽이 좀 더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평한 부분을 떼고 이만큼 이 둥근 부분을 사용해서 여기를 잡아줄 때 쓸 거예요. 잘라낼 부분을 바로 표시를 해서 조금 줄어들겠네요. 크기가 좀 잘라주면 됩니다. 얘로 자릅니다. 아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톱질할 때 톱질이 잘 안 된다. 그럼 바로 날을 버리세요. 그리고 새 날을 가세요. 근데 얘는 교체 날을 제가 못 구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대충 어디다 올려놓고 자르세요. 이거 다 다리 잘리면 아니에요? 아 제가 몇백 개 만들었는데 아직 다리가 멀쩡한 거 보니까 괜찮네요. 맨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 놓고 좀 편하게 하는 방법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알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렇죠? 와우. 깔끔하게 됐네 생각보다. 얘네들 하나하나 이제 사포로 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사포를 가져와서 마무리 작업을 좀 해줄게요. 사포질을 해줄 건데 사포 뒤에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AA80. 사포의 거칠기를 뜻하는 건데 이 어느 한 칸에 모래가 아니는 기억에는 한 칸에 모래가 80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100개 있다는 뜻이고 많을수록 곱습니다. 그래서 고운 거는 뭘 깎아내기보다는 매끄럽게 할 때 쓰는 거고 80이나 100 정도 되는 거는 뭘 깎아낼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라인더가 있으면 금방 할 텐데 또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기계를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몇 방짜리예요? 80방입니다. 깎아내는 거. 금방 하죠. 해주고 여기도 아마 톱질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깎아내준 다음에 맞춰가면서 어디를 더 해줘야 될지 봅니다. 많이 해야겠네요. 근데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계속 밸런스가 계속 안 맞아가지고 계속 많이 하고 계속 깎아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씩 해보면서 계속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맞는 기준은 뭐예요? 딱 봤을 때 깔끔하게 되는 거, 조그맣게 틈 없이. 깔끔하게 딱 봐도 뭔가 틈이 좀 있죠.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여기다가 소청을 대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힘들어요. 이제
이게 조금, 아까 잘라놨던 건데 이 좀 평평한 부분은 쓰지 않겠습니다. 또 톱칠을 해야겠네요. 무서우니까 장갑을 끼고. 아니 좀 둥글어야 얘가 그래도 둥글게 모양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 평평한 부분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쪽에 될 거니까 대충 자르면 돼요. 이렇게 쉽게 부러져요 얘가.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뭐죠? 네, 이제 이걸 안쪽으로 붙여줄 거예요. 일단은 우리 친구 록타이트를 잘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먼저 붙여요. 금방 붙습니다. 그러면 붙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절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로 찝어주세요. 네? 좀 바깥으로 찝어주세요. 네. 세게 하면 자국이 나와서 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본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네, 된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잡을 수 있게 했으니까 얘도 다시 풀어서 옮겨서 양쪽을 다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조물점에서 비싸지 않아요. 이거 2개 10,000원도 안 해요. 그리고 몇 분 있으면 되긴 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릴까요? 네,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분 안 지났거든요. 과연 도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오, 딱 붙였어. 완벽합니다. 이렇게 버틀도 태워줄게요. 모양을 위해서죠. 이렇게 하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태우는 게 좀 더 모양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네요. 네, 되게 잘 나왔죠? 이렇게. 이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밖에서 하는 작업은 이게 마지막이다. 겉에 이렇게 가죽을 씌우기 전에 한번 여기를 매끈하게 한번 더 갈아줄게요. 120방짜리가 있는데 안 갖고 왔네요. 그냥 80방으로 쓸게요. 만져봤을 때 뭐가 막 크게 울퉁불퉁하지만 않으면 돼요. 얘가 크게 막 가죽을 찢는 건 아니라서. 네,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장구 T를 잘라야 되죠? 원래는 얘를 이렇게 물에 불려서 짱짱하게 하면은 좀 더 재단하기도 편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아마 그 물에 먼저 넣어놓고 하루 말려야 되죠. 네, 그러면 얘가 다시 짱짱해져요. 팽팽해지고. 보통 장구 피를 다시 쓸 때도 그렇게 하죠. 네네. 그냥 겉에만 잘라서 재단하기만 편하게.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쇠를 떼놓으면은 훨씬 이렇게 바닥에 펴편하게 높하게 편해가지고 얘만 들고 다니면 훨씬 가볍기 때문에 가죽이 생기는 대로 다 불려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놓습니다. 다음에 바로 쓸 수 있게. 소가죽이 제일 튼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써봤는데 대가죽은 되게 기름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 느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제 바로 이 뒤에다가 대고 재단하면 됩니다. 다음은 가죽을 재단을 할 겁니다. 일단은 풀리면은 재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젖어 있으면은 이게 그림도 잘 안 그려지고, 만약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달군 송곳을 쓴다 그러면 가죽이 쪼그라들어요. 미세하게. 그래서 좀 손잡이 속옷 같은 경우는 이게 때리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첫 박을 때리잖아요. 첫 박을 더 세게 때릴 경우가 많죠. 두께가 달라서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다 하면은 위에 두꺼운 걸 쓰고 비교 얇은 거를 뒤에다 씁니다. 좀 더 두꺼운 걸 쓰시면 됩니다. 끈 속옷은 양쪽으로 다 때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가죽의 두께가 다르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이쪽을 첫 박을 때려야겠다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에 뭐 1번, 2번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 앞뒤라고 해도 되는데 1번, 2번으로 할게요. 1번, 2번 해서 얘를 1번이라고 생각하고 1번 먼저 하겠습니다. 딱 잡아주세요. 잘 잡아주고 테두리를 먼저 땁니다. 테두리를 따고 덧댔던 나무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해도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1번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 조고 태도 써야 되는 거. 알아볼 수 있게.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2번입니다. 뒤집어서 가죽을 이렇게 장구를 쓰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 딱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이렇게 좀 제가 찢어졌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잘라낸 거거든요. 살짝 옆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새 가죽을 소 만들려고 쓰는 건 조금 아깝긴 하죠. 그걸 만들어서 팔 게 아니라. 근데 새 가죽을 쓰면은 가죽이 안 풀려 있어가지고 절대 찢어지지가 않아요. 구멍 뚫을 위치를 잡을 그런 친구입니다. 얘를 가운데에 붙여줍니다. 얘도 표시해놨어요. 화살표는 무게가 엇갈려서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엇갈려 놓거든요. 왠지 이유는 잘 설명 못하겠어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번을 뒤로 할게요. 뒤는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죠. 얘를 여기 가운데다 맞춥니다. 아까 해놨던 거. 있고요. 저는 두께를 0.5cm 지점에다가 구멍을 뚫고 1cm 지점을 자르거든요. 그래서 속을 잡는 가죽의 두께가 1cm가 되게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가죽을 더 덮는 게 좋으면은 더 길게 하시면 되고, 아니다 이 태가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면 더 얇게 하셔도 되는데 0.5의 구멍을 뚫고 1cm에 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0.5의 표시 1cm의 표시 이거를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32번만 하면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나? 네, 움직이지 않고 고정을 시켜줘요. 테이프로 붙이긴 했는데 이제 살짝 돌아가더라고요.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가죽을 막걸리에 담그면은 소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장구 가죽 얘기인데 제가 속옷을 괜히 막걸리에 담가놔가지고 신 냄새 때문에 엮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또 겨울이라 가지고 창문도 못 열어놓고 그때. 이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금방 하는 거 같죠? 해보세요. 자, 이번엔 여기 앞이라고 써진 데다가 가운데 맞추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 연필 자국을 지울 수 있어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조명이 비치는데 이 안에 연필 자국이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연용 속을 만들 때는 이걸 다 지웁니다. 선들을. 이제 구멍을 뚫을게요. 인두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을 건데요. 주의할 점은 얘가 일단 뜨겁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속옷으로 하겠죠. 그래도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살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줄을 저희는 지금 한 줄로만 엮을 거거든요. 작게 뚫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줄로 엮거나 줄을 꼬아서 하거나 할 때는 좀 더 구멍을 크게 뚫어야겠죠. 이 정도면은 이렇게 물에 젖으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조심해야 돼. 근데 만약에 너무 잘 뚫린다고 이렇게 딱 하면 왕따시만 하면 뚫리는데 이렇게 구멍이 크면은 엮다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태우는 거라 가지고 연기가 좀 나거든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세요. 근데 이거 가미질 한번 잘못해서 다 날아가면 정말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바깥에 이 선을 따라서 잘 잘라주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만들 때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됐고요. 이거를 이제 물에 불리면 됩니다. 와우. 뜨거운 물로 하면은 가죽이 쪼그라들어요. 차불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이거 커피색으로 염색을 한다고 커피를 끓이는데 그쪽으로 하면 가죽이 손바닥만해졌다고. 선물로 보기. 가죽을 넣어서 콜라를 눌러놓을게요. 가죽이 잘 불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는 가죽을 오래 불리지 않아요. 두께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분 정도. 이제 실 할 건데 근데 실은 이거는 어디서 나와? 이거는 광장시장 뒤에 방산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면은 실가게들이 딱 있어요. 이런 애들은 공업용 연사라고 합니다. 4합짜리고요. 24개의 줄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것도 취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얇은 게 있고 이거보다 두꺼운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집에서 염색을 한 거예요. 흰색 이런 애들을 그 염료로 염색을 한 건데 우와 예쁘다. 무슨 염료로 하죠? 리트다이 염료를 사용합니다. 색깔도 잘 나오고 잘 비치네. 우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거야? 수성 스테인을 한번 바르고 말리고 사포질하고 바르고 말리고 사포질하고 한 3번 반복하고요. 바니쉬라고 이렇게 광택을 내는 게 있는데 이건 반광이에요. 얘는 비에 젖어도 얘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느낌이 좀 더 튼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와. 염료로 한 애들은 물이 닿으면은 좀 흘러내려요. 무난하게 흰색을 쓸게요. 네. 이거는 고창동학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지름의 7배 정도 하래요. 그러니까 7바퀴 정도를 감으라는 건데 저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8바퀴를 감습니다. 중간에 짧으면은 와 진짜 또 다 때려치고 싶어요. 네, 8번 정도. 너무 길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만약에 2줄로 하겠다 그러면 16바퀴를 감으시면 돼요. 4줄을 꼬겠다 그러면 32바퀴를 감으시면 돼요. 본드를 발라서 굳힙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비스듬하게 잘라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바늘처럼 쓰는 거죠. 가죽을 엮을 때 쉽게 넣을 수 있게. 이 상태로 잠깐 두면 됩니다. 풀고 이제 기름을 먹일 거예요. 기름을 먹이면은 얘가 색깔이 확 살아나요. 뭐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유채유, 올리브유 뭐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냄새만 달라요. 비슷비슷하고 지금은 기름을 쓰지 않아요. 저는 바니쉬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기름을 안 쓰는데 그런 집에 바니쉬가 있을 리가 없죠. 발라주면 됩니다. 와,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구나. 이게- 저거는 손맛이지? 색깔이 좀 이렇게 선명해지죠. 그러네. 약간 누르스름하게도 되고. 색깔이 달라져. 시간이 지나면 좀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가죽이 찢어져서 다시 엮어야 된다 그러면 기름도 다시 칠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말려주면 돼요. 본드를 발라놨던 게 좀 굳었죠? 딱딱해져서 이거를 뾰족하게 바늘처럼 대각선으로. 불러놔야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으면은 저 보통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술을 달 수 있게끔 고리를 만드는데 뾰족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아무데나 서나 시작을 하면 돼요. 이게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걸로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살짝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끈 소구하고 손잡이 소구는 이거 하는 것도 다른가요? 아예? 아니요 여기 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안에 여기를 보고요. 아까 표시해 놓은 거를 맞춰서? 네, 맞춰서 아주 얘를 많이 담가놓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네. 말라버리면은 나중에 예쁘게 안 붙고 떠요. 네,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고창학막 책이. 이거 넣는 거는 어떻게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처음에 넣고 하나 두 칸 여기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두 개 사이에 위에 구멍에 넣습니다. 묶어서 넣나요? 아 넣고 묶었어요. 묶어서 넣고 나서 넣었는데 묶고. 그리고 여기 앞에 두 칸,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뛸 거거든요. 두 칸씩 건너뛰고 세 번째에 넣고 할 건데 그 두 칸 사이에 건너뛴 두 칸 사이에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건너뛰어서 여기가 시작이고 네, 시작 여기 점에서 두 칸 띄고 여기 들어갈 네. 건데 이 사이에 있는 위에다가 넣고 하나 그다음에 넣고. 두 칸을 띄어서 이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위에서 안으로 네네 들어가는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그래야 안으로. 이렇게 가죽을 잡아주죠. 아하. 이렇게 또 처음 넣은 데서 두 칸 건너뛰어서 여기 넣어요. 그 일단은 다 감으세요. 위치는 나중에 다 돌린 다음에 또 다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쪼이기 전에 넣으면 됩니다. 두 칸씩. 네, 두 칸씩. 이거 여기서도 또 많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줄에 걸릴 만한 걸 다 없애버리세요.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짜증이 많이 나는 작업입니다. 저는 지금 고창농각 하나만 올려놨는데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또 더 무겁게 늘어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전통집들 이용하지 말아요. 네, 아주 유용하죠.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여기 이때부터 꽉꽉 조이진 않네요? 네, 일단은 왜냐면 다시 한번 위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넣고 빼고 여기를 또 잡아줍니다. 여기 잡아줘야 돼요. 잡아서 같이 와야 돼요. 아니면은 얘 혼자 오면은 가다가 막 엉켜요. 그래서 이제 잡아줘야 돼요. 잡아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또 계속 두 칸씩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32개를 뚫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서부터 되게 헷갈리겠다. 근데 두 칸씩만 건너뛰면 돼요. 두 칸씩 건너뛰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모양이 계속 나오는지 봐야 돼요. 네.
번만 돌면 2바퀴를 돌았고요. 이제 마지막 3바퀴를 돌게 됩니다. 혹시 더 나은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나은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다 됐고요. 이제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제 여기를 풀어서 한번 묶어주고요. 이제 조여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전에 한번 감아볼게요. 처음 들어갔던 그 남아 있었죠? 마지막에 나온 애를 그냥 묶어준 겁니다. 아, 다시 그 네. 똑같은 구멍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같은 구멍에 아. 처음 들어갔던 구멍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개가 있죠? 묶어주면 됩니다. 다시 가운데를 잡아주는데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가죽을 가운데를 맞추는 작업인 거죠? 엮인 것도 구멍이 잘 되어 있는지 모양을 간 사이에 한 구멍 하나가 이렇게 다 사이사이에 엇갈려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요. 가죽에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지 어느 한쪽이 너무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지 않는지. 가죽 재단이 잘못됐거나 얘가 불어서 늘어났다 그러면은 손을 잡는 부분을 버리세요. 그 부분을 잘 나오게 하고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조여줍니다. 일단 처음은 살살 그냥 줄 길이를 줄여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만 해도 가죽은 이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고착농악 책은 빼도 됩니다. 한 바퀴 돌린 다음에는 힘을 너무 과다하게 주면 얘가 찢어져요. 또 가죽이 얇으면 찢어져요. 근데 얘는 지금 가죽이 얇지가 않아서 쉽게 찢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얇아졌죠? 당겨주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가죽이 찢어지면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겠죠, 느낌이. 이게 조인 다음에 이제 자른 다음에 묶으면 되는군요. 조여줄 겁니다. 조여줄 때 밑으로 당기지 말고 옆으로 당기세요. 옆으로요? 가죽을 눌러주고 옆으로. 눌러주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세게 하지 말고. 이쪽 손으로 가죽을 눌러줘야 돼요. 네, 왼손으로 가죽을 눌러주고 오른손은 옆으로 당겨주고. 너무 살살 당기세요. 살살. 너무 세게 말고. 이게 아래로 당기면 가죽이 뜯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이게 계속 당겨진다고 계속 당기면 안 돼요. 많이 당기면 안 돼요. 너무 세게 하면 가죽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아, 뜯어졌어요. 뜯어졌네요.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 뜯어진 것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더 쪼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도 돼요. 아, 그리고 가죽과 실은 재활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찢어져도 가죽과 실은 다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잡아주고 또 당겨주고. 이 부분은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와, 똑같이. 금방 붙네. 네, 이제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또 마무리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가죽에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 있게끔 소총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 상태로 하루 정도, 아니 다 마를 때까지 그늘에 말려주면 돼요. 이 소총도 그냥 이렇게 좀 평평하게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묶는 부분이 좀 헐렁하기 때문에 그쪽이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주로 이 부분에 소총을 넣거든요. 여기가 안 보이게끔. 여기에다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소총으로 묶어서 눌러주는 거예요. 가죽이 예쁘게 달라붙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고리를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통으로 노란 리본을 달거나 아니면은 줄을 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취향껏 그냥 잘라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해요. 그늘에 하루 정도 놔두면 다 마릅니다. 당연히 이렇게 세워서 놔두면 세워서 말이죠. 네. 완성이 됩니다. 우와. 남은 거는 이 실 여기만 작업해주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일단은 저 낄 때 맨 안쪽에 낍니다. 바깥쪽보다는 맨 안쪽 끼고요. 저기 손에 맞춰서 잡아주고 이쪽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속고 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네네. 되는 거죠. 방금 만든 거 오늘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속옷입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끈.
그리고 이게 사실 끈소고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손잡이 소고처럼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묶으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끈소고를 베이직으로 잡겠다 그러면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해서 묶으시면 됩니다. 여기 일로 다시 넣어가지고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손잡이 소고처럼 잡겠다 하면은 이쪽에 매듭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손잡이처럼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낀 상태에서 이쪽에 매듭을 크게 지어가지고 잡을 수 있게. 보여주니까지. 네. 사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묶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타이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됐네. 우와. 손잡이를 만드는 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손잡이를 다는 걸 할게요. 손잡이 소고를 달면은 때리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겠죠. 들었을 때 이쪽을 주로 많이 보여주게 돼요. 이쪽에 갈 때를 좀 더 예쁜 방향으로 손잡이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나사를 미리 구멍을 미리 뚫어 놓습니다. 전판에 구멍 내는 건 그다음에 긴 거를 미리 길을 내놓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때 네, 여러분 드릴을 사야 돼요. 손잡이 소고 만들려면 사거나 빌려야 되죠, 드릴이. 보시고요. 우와.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잡았을 때 이게 손잡이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힘을 안 주고 있을 때 이렇게 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손잡이 방향을 좀 틀면은 얘가 내려가요. 돌릴 때 조금 더 힘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좀 덜 들어요. 신기하죠. 오, 신기하다. 크게 체험을 못 할 거예요. 디테일이에요. 네. 주변으로 가사를 2개만 더 박겠습니다. 위에 하나 아래 하나만 박을게요. 사실 이거만 박아도 상관은 없긴 한데 2개 더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손잡이를 박을 때 돌아가지 않게 살짝 뒤로 살짝 고정을 미리 시켜 놓습니다. 손잡이가 깨질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끝까지 안 박아도 돼요. 어차피 얘는 움직이지 않게만 고정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렇게 박으면 더 간단하겠죠. 그리고 이 나중에 가죽을 대면은 이렇게 여기가 앞에가 더 무거워지잖아요. 뒤쪽에 손잡이가 좀 무거운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무게 중심이 맞아서 얘가 자꾸 내려가려고 안 하고 그렇대요. 임성준 사부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다 싶으면은 저 말고 임성준 사부님께 찾아가서 따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덕이덕이 풍물TV 소고 만들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고는 조만간 저희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 이쁘게 잘 만들어졌죠? 이거를 아마 끈을 소총을 알아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체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도움 주신 이한울 씨에게 수와 그러면 저희 항상 늘 그래왔듯이 인사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쳐주세요. 짠짠짠짠 짜자잔짠짠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